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희 창원 멤버분들은 어 좋습니다. 뭐 제가 지금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제가 한번 그 실제로 일어난 업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공매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그걸 묻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나 채팅창 분위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가 힘드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 상관없습니다. 뭐든 다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공매도에 대해서 이때까지 안 좋게 생각하고 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니까, 예, 뭐 궁금했던 부분이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분위기나 제 이야기로는 좀 지금 끼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을 텐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대차라고 하는 것과 분리돼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와야 되는데 빌려오려면 대차라고 하는 빌리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차라고 하는 게 무조건 공매도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차 시장이 훨씬 더 큰 거겠죠. 빌려주는 시장은 훨씬 더 큰 거예요. 근데 빌려가지고 매도를 안 칠 거면 뭐하러 빌리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뭐 상품의 구조상으로라든지 내 포지션 때문에 빌려와서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겨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에도 대차 잔고가 계속 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말한 게 잘못됐잖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차라는 게 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만 대차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디다 써? 여기저기 쓸 때가 많아요. 그냥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빌려서 또 빌려줘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는 대차하고 공매도하고 두 개의 시장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총 대차는 4개의 과정이 들어가고 공매도가 5번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매도에서 전체적으로는 대차 거래라고 하는 주식을 빌려오는 과정이 4단계가 있고요. 빌려온 주식을 매도를 하는 공매도 마지막 5번째 단계가 있는데 정확하게 뭐 전산화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디가 전산화가 안 돼 있냐면 대차 거래 4가지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냐면 처음에는 내가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 대차 조건을 협의를 하는 거죠. 나한테 뭐 삼성전자 100주를 빌려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 PBS부라고 하는 본사 부서에서 하루 종일 전화를 돌려요. 여기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혹시 삼성전자 100주 빌려주실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라고 하루 종일 직원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빌려준다 했다가 뭐 이자율 이야기하고 너는 담보를 뭐 제공할래? 뭐 이런 딜을 전화로 하루 종일 협의를 해요. 그래서 그것만 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100주가 빌려줄게 라고 확답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둘 사이에 뭐 메신저를 남긴다거나 아니면 전산상에서 뭐 둘이 빌려주기로 확정했다라는 걸 근거를 남기고 나면 그거를 우리 전산에다 입력을 합니다. 우리 회사 전산에다가 삼성전자 100주 나 빌렸으니까 이거 우리한테 입력을 합니다. 전산화는 1번에서 2번 과정만 전산화가 안 돼 있고 2번부터는 사실 다 전산화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빌린 주식을 우리 회사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그게 우리 회사 전산 시스템에 삼성전자 100주를 빌렸다는 거 입력을 하면 뭐 증권금융이라든지 예탁결제원에 그게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전산화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약서를 씁니다. 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 이거 예탁결제원에서 자동으로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그 계약이 완료가 됨과 동시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주식 수량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대차 1번부터 4번까지 거래. 우리 자체 시스템에 세팅이 되면 그거를 트레이더가 주식을 내는 사람이
마지막에 매도 주문을 내서 체결을 시키면 5번째 공매도가 체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공매도는 총 대차거래 4가지, 마지막 주문 내는 공매도 5가지에서 5가지인데 2, 3, 4, 5는 다 전산화가 돼 있어요. 뭐가 전산화가 안 돼 있냐? 상대 거래방을 찾고 대차 조건을 협의하는 첫 번째 과정만 이게 전산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산화가 되면 공매도 개인 투자자인데 더 불리한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만약에 이 모든 시스템들이 전산화가 싹 다 됐다 그러면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수월하게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화하고 협의하고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한 거를 왜 뭐 몇 개월씩 공매도 치고 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는 개인들의 사정이 다 있는 거고, 일단은 내가 내 주식이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불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공매도 때문에 내 주식이 올랐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막 욕하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공매도 때문에 내 주식이 빠졌으니까 제 말을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그렇게 댓글을 쓰시는 건데, 그러면서 전산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 모든 1번 과정이 전산화 됐다 그러면 사실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빌리기가 용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수량이나 금리라든지 담보물까지 세팅 싹 해가지고서 딱딱딱딱 전산에 올려주면 나는 그냥 그거 가져와서 그냥 공매도 막 때리면 되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네.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럼 1번 과정은 왜 이게 전산화가 안 되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 가서 돈 빌리실 때요, 모든 은행에 내가 돈 빌릴 때 이자하고 기간하고 뭐 조건이 다 동일한가요? 다 다르잖아요. 은행마다 다 다르죠. 그걸 일괄적으로 쫙 이렇게 분석해서 놔둔 것을 보셨나요?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를 올려놓은 데는 있지만 그게 내 신용도하고 내가 빌려야 되는 기간하고 내가 제공하는 담보에 따라서 이 대출 금리는 이 규정화하거나 시스템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은행 다르고 저 은행 다르고 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 다르고 저 은행에서 담보하는 다르고 기간 다르고, 뭐 신용도 뭐 어떤 데는 나이스 쓰고 어떤 데는 뭐 한신평가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주식을 빌릴 때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게 규정화되고 뭔가 폼으로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금리하고 조건하고 기간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전산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1000주 빌리는데 금리 5%가 최근에 컨센서스라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뭐 이 회사든 저 회사든 삼성전자 1000주 빌리는데 5%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2시에 삼성전자 실적을 딱 발표했는데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해요. 그럼 이 주식을 빌리는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더 어렵겠죠. 서로 막 빌리려고 할 테니까. 실적이 이제 우리 빠그러졌다 그러는데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 실적이 빠그러져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하면 공매도 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1000주 빌리는데 5% 금리면 됐는데 12시에 갑자기 실적 발표 딱 나면서 갑자기 그 5%가 10% 되고 20% 돼버리면 이게 그걸 시스템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화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80% 이상 이게 전산화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나라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과정 중에서 4개 과정은 우리나라는 이미 전산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80%는 전산화가 된 거죠. 1번 과정만 전산화가 안 된 거죠. 네. 맞아요. 공매도가 진짜 전산화 100% 다 돼버리면 개인들은 하루 종일 공매도에 쫄아가지고 살아야 될 거예요. 너무 공매도 치기가 좋은 여건이 될 테니까. 네. 그리고 1번하고 2번 과정, 그러니까 거래방을 찾고 그 거래방과의 대차를 합의를 본 과정도 전산화가 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하는 대형 회사에서 그런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요. 대차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들에서. 그러면 그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빌려줄 만한 주식을 많이 들고 계약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빌려달라는 족족 빌려줄 수 있을 만큼 시스템화가 잘 돼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걸 수십 년 전부터 투자를 해와서 그쪽에서만 약간 특화돼서 대차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회사가 큰 투자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정부에서는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처음에 경매하는 과정만 빼고는 다른 과정은 이미 다 전산화가 돼 있고, 1번 과정은 전산화를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은행마다 금리가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걸 전산화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전산화 한다고 한들 그 전산화에 따라서 따를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예. 삼성전자 무조건 5%에 빌려줘. 그러면 그걸 따르겠어요, 외국인들이? 안 따르지. 내가 미쳤다고 5%에 빌려줘? 니네 말 안 듣고 그냥 나는 내가 빌려주고 싶은 기간과 금리로 빌려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채권 시장도 똑같습니다. 기업들이 돈 빌리는 거는 다 똑같아요. 예. 그 노량진 수산시장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광어, 우럭, 돔, 뭐 방어 가격이 매일 똑같나요? 그걸 거의 가이던스를 줘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뭐 키로당 3만 원에 팔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시장이 형성이 되나요? 어떤 날은 물량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물량이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방어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비싸고. 근데 광어나 우럭처럼 기본적으로 소화가 되고 물량이 크게 안 엇나가는 것들은 그 기본값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존재를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그런 기본은 해요. 그리고 외국에서 또 증권사에서 공매도를 전산화했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뭐 광어나 우럭 같은 품목들, 거래가 원활하고 잘 빌릴 수 있고 잘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주식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모든 종목들을 전산화해서 하는 곳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예. 그 대표 몇 종목들만, 광어 우럭들만, 예, 딱 그냥 기본값 세팅해놓고 빌려주고 받고 하는 전산이 형성이 돼 있지, 모든 종목이 80%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예. 80%까지도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가 좀 되실까요? 네. 공매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기에는 좋은 요소긴 하죠. 당연히 저도 공매도 제 주식에 많이 치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네. 근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기분 좋고 나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무한 공매도는 문제가 있는 거는 개인 기관들이 손해면 손해지 이득은 아니에요. 주식 사실 때 신용 대출로 주식 사시죠. 그러면 수익 안 났는데 1년 내내 같은 가격이면 누가 손해예요? 신용에서 이자가 7%, 뭐 많게는 10%까지도 내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야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무한으로 빌려줄게. 근데 주가가 올랐을 때는 수익이 나겠죠. 근데 주가가 안 나거나 빠지면 이자는 이자대로 내죠. 주가는 주가대로 손실을 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손실은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실무자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지를 않아요. 로스컷이라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손실이 커지면 가서 불려가서 빠따 맞고 막 조인트 까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무한 공매도가 기간 때문에 그러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공매도로는 짧은 기간 뭔가 쇼부를 보거나 아니면 내 포지션을 구축하는 용으로 사용을 하지, 이걸 장기간으로 끌고 가면 그들한테 유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떻게 7%, 8%짜리 이자를 내는 게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불리하면 불리하지 유리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언제든지 상환하라 그러면 상환해야 되는데, 뭐 SM 같은 경우가 막 그랬었잖아요, 주식이. 네.